에이씨. 안녕하세요. 16맨입니다. 오늘은 아시다시피 전국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서울, 제가 사는 마포구 이쪽도 아침부터 눈이 꽤 많이 와가지고 다른 산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이 노고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고산이 위치해 있는 이 서강대에서 무슨 시험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입구를 다 통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못 들어가게. 그런데 저는 지금 5시쯤 올라오게 됐습니다. 왜냐면 시험이 다 끝나고 학생들이 다 하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구 통제관이 있는데 그 통제관이 들어가도 된다고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눈 오는 날이면 맨발 걷기를 습관화하고 생활화해서 하게 되는 게 얼마나 잘한 거 드는지 모릅니다. 왜냐면은 이 눈 오는 날 맨발 걷기라도 하지 않았으면, 그 다음에 이 추운 겨울날 맨발 걷기라도 하지 않았으면 제가 무슨 운동을 했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뭐 하게 된다면 헬스장 끊어가지고 거기에서 하던가, 그것도 아니면 그냥 안 하겠죠. 아무것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아시다시피 몸이 축축 늘어지고 이게 온 몸이 뻐근해지고 굳거나 막 그렇잖아요, 근육도. 그래서 오늘 내내 드는 생각이, 내가 이 맨발 걷기라도 하지 않았으면 과연 뭘 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다행인 것은 맨발 걷기라도 해서 내 건강을 내가 이렇게 잘 챙겨 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뿌듯했습니다. 노고산의 설산은, 노고산 설경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느 산이나 다 설경은 예뻐요. 다행인 것은 지난번처럼 막 폭설이 이 나뭇잎에 다 내려앉아서 나무가 막 쓰러지거나 부러지거나 그런 나무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눈이 습하고 무거운 눈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온도가 영하 밑으로 안 내려가고 영상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눈이 많이 내렸지만 현재 맨발 걷기 하기에 발이 엄청 시렵다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이쪽으로 가면 눈 위를 제가 걷는 거니까 많이 발이 시려울 겁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시려운지 한번 보세요. 으쌰! 우와! 눈이 많이 와가지고 지금 꽤 많이 쌓였습니다. 한 어느 정도 쌓였는지 손가락으로, 와, 한 3cm 정도 쌓인 것 같네요. 이 정도 이렇게 눈밭 위를 걸어도 발이 엄청 시렵습니다. 잠깐 눈밭 위를 걸어도 엄청나게 발이 시렵고,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황토 흙 쪽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마치 어제 황토볼을 한 느낌이 드네요. 와! 우! 이렇게 또 오전 오후에 해이해졌던 저의 정신을 이 눈밭 맨발 걷기로 번쩍 들게 또 만들고, 이렇게 이쪽 오늘 통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강대 안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셨나 봐요. 아마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길을 다 쓸어 놓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 덕분에 제가 또 여기서 편안하게 맨발 걷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조금 이따 6시 반에 저녁 미사 가야 돼서 여기서 딱 1시간만 하고 얼른 잽싸게 또 집으로 내려가서 오후 저녁 일정을 소화해야겠습니다. 어제 제가 맨발 걷기 하면서 안산 비닐하우스 맨발도로에서 맨발 걷기를 어제 했는데, 우리 딸하고.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인터뷰에 나오셨던 그 뉴질랜드에서 24년 사셨다고 하신 분의 그 남편분께서 이제 어제 저녁이었거든요. 5시가 좀 넘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쯤 되면 이 황토길에도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람들 별로 없다,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시간대쯤 아무튼 저희 딸하고 갔었는데, 그 뉴질랜드 한인 이제 우리 쪽으로 이렇게 오신 분, 근데 하지만 지금 위암 수술을 하고 현재는 재활에 엄청 신경을 쓰고 이렇게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 지나가다가 어제 만났어요. 근데 여운이 좀 많이 남습니다. 그 예전에 독립문에서 맨발 걷기를, 당뇨 수치가 엄청 높았는데 맨발 걷기를 하고 나서 이 당뇨 수치가 많이 줄었다, 이제 그 청년분 계셨잖아요.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저한테 열심히 해야 돼요 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대충 해서는 그렇게 효과가 크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면에서 저도 뭐 생활 질병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제 아프신 분들의 그 심정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그 뉴질랜드에서 오신 그분 이제 운동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도 각성하게 됐고, 저분은 지금 재활을 위해서 저렇게 엄청 열심히 하시는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해야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 앞전에 많은 분들이 그냥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또 한다 해도 뭐 한 몇 분밖에 안 하고 그러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 그분을 보고 본인이 어쨌든 암에 한번 걸려서 이제 수술을 했고, 어쨌든 맨발 걷기 같은 운동을 통해서 더 이상 이 암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금 본인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마음이 뭉클했고, 스스로 제가 그분을 위해서 막 응원을 하게 됐습니다. 5시가 넘으면 이제 그 어둑어둑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비닐하우스 근처도 이제 사람들도 다 집으로 갈 준비를 하고, 그 황토볼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이제 그 시간쯤 되면 다들 어쨌든 집에 가서 오늘 맨발 걷기 한 거 씻고 이렇게 또 저녁을 준비하는 그런 입장일 텐데, 다들 들어가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고 상당히 뭉클했습니다. 그분이 훨씬 더 건강해지시겠다 하는 그런 느낌과 마음도 들었습니다. 더 건강해지실 겁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 합니다. 제가 맨발 걷기 채널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다른 분들의 어떤 투병기를 보면서 제가 오히려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마음이 뭉클할 때가 있어요. 네, 어제가 이제 좀 그런 것 같아요. 암이라는 그런 불치병에 노출이 됐던 사람들은 얼마나 암이 무섭겠습니까? 자기 몸에 메스를 대고 수술을 하고 또 경과가 좋을지 나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쨌든 의사한테 모든 내 몸을 맡기고 살려달라라는 마음으로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수술이 잘 됐고 그것도 이제 운이 좋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 더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재활의 목적을 두고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저라도 맨발 걷기를 진짜 아침 저녁 점심 저녁 죽으나 사나 맨발 걷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맨발 걷기를 통해서 효과가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를 다들 어느 정도는 주변인들 통해서 듣고 보고 실제 체험도 해 보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맨발 걷기를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다양한 산을 다니면서 산을 또 소개하고 이렇게 풍경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또 보람도 찾아가고 이제 그러는 상황인데, 투병하시는 분들 거의 그 안산 비닐하우스 황토길에 70% 이상이 투병 환자들이 이 맨발 걷기를 하신다고 이제 그때 한인 인터뷰어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안색이 상당히 좋았고 또 다 웃는 얼굴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각각 그룹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한다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그렇게 해서 또 이겨내면 참 이게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싸우는 거여서 훨씬 더 투병할 때 다른 분들의 그런 같이 하는 맨발 걷기가 서로 힘이 된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어제 그 황토보를 하고 황토보를 3일째 했나? 몸살이 좀 와가지고 오늘 오전까지 사경을 헤맸습니다. 황토볼이 엄청난 운동이더라고요. 머리도 약간 아프면서 오전 내내 어질어질 해가지고 와, 이거 엄청 지금 내 몸 안에서 무언가 하고 이 황토볼로 인한 자극으로 무언가가 이렇게 싸우고 있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타이레놀 먹었어요. 머리가 아프고 막 열이 나길래. 어제 제가 막걸리, 우리 딸은 다른 거 먹고 저는 막걸리 반 병 정도 먹었는데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아플까? 매일 제가 막걸리 한 잔씩 먹거든요. 그게 이제 장에 좋기 때문에 쾌변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밥을 막 엄청 많이 먹지 않아도 배부른 감도 있고, 이 맨발 걷기를 하고 나면 이 체액이 더 만들어져서 우리 몸 안에 맨발 걷기를 하면 셀라톤이라는 그런 행복 바이러스 호르몬이 이렇게 낮에는 나오고 밤에는 그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이제 잠이 더 잘 오는 숙면 상태에 이르는 이제 그런 작용이 있다고 그 신경외과 전문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제 그 과정에서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이 체액이라는 것이 이렇게 몸 안에서 막 필요로 한대요.
이제 체액의 뭐 구성 요소는 물도 되겠고 뭐 음식물도 되겠고 어쨌든 에너지를 복합해서 체액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체액이 맨발 걷기 끝나고 나면 왜 배가 고프냐? 그 체액이 막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체력이 더 필요하니까 더 배가 고픈 증상이 이제 생기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계속 맨발 걷기 끝나면 밥도 먹지만 밥 먹으면서 반주로 막걸리도 한 잔씩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포만감도 있으면서 더 이상 이렇게 막 뭘 더 먹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 잔씩 했는데 어제도 비슷하게 한 잔 했어요. 그랬는데 밤부터 머리가 약간 아프면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똑같이 머리도 아프면서 이제는 막 어지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엄청 막 그 집안에서 생활하는데 어지러워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약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타이레놀 딱 하나 먹으니까 이제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긴 했습니다. 어디서 지금 뭐 쓰는 소리가 들리나? 어쨌든 그래서 이게 맨발 걷기 하면서 특히 황토볼 지압 어싱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가볍게라도 먹는 그런 술은 몸에 덕이 된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가지고, 막걸리 한 잔은 장에 좋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약간의 부작용을 제가 지금 경험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요. 먹지 않으려고요. 이거 어제 혼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계속 어지러워서. 그러니까 황토볼로 인해서 제 몸에 그 혈액순환이 엄청나게 팽팽하게 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알코올 성분이 몸 안에 들어가니까 약간의 합선 증상이 일어나가지고 몸에서 그런 받아들임과 받아들이지 않음에 서로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스파이크가 튀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고, 다만 뒷목이 약간 뻣뻣하고,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오늘도 빠듯했거든요. 와이프랑 애가 저 어린이미사 갔다가 이제 거기에서 또 놀고 와버려가지고 제가 좀 일찍 좀 와줘라 했는데 거의 5시 다 돼가지고 와서 제가 5시에 진짜 쏜살같이 노고산으로 뛰어왔어요. 좀 더 빨리 왔으면 저는 그냥 이 노고산으로 안 오고 다시 안산으로 가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올라오는 시간이나 그 차를 운전하고 그쪽으로 가는 시간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눈이 이렇게 왔는데도 지금 노고산을 막 달려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저는 그래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오늘 1시간이라도 어싱을 하는 것이 참 제 몸에는, 어제 그런 부작용을 겪었던 저의 몸에는 상당히 좋은 작용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눈밭 위를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황토길 위는 눈밭 위보다는 훨씬 더 차갑잖아요. 차갑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자리 어싱을 그래도 10분, 20분 이상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1월의 첫째 주가 이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이제 1월 둘째 주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또 2025년도의 업무가 저 같은 경우는 시작됩니다. 현재 투병 중이신 분들은 뭐 저처럼 신년이다, 구정이다 뭐 그런 것들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본인 몸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맨발 걷기를 열심히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육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맨발 걷기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하나하나 계획도 세우고 정리도 해 가면서 다음 주는 보내야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강대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느꼈던 것은 사람이 총량이라는 게 있겠다. 늘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죽을 때까지 열심히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늘 달리기를 100m 달리기를 뭐 10초대에 끊었던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실력을 갖고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노화에 따른 거일 수도 있고 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또 그만큼 떨어져서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과정에서도 총량이라는 게 있겠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말자. 왜냐? 그러면 그 총량이 금방 채워져 가지고 나중에는 또 다른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거는 뭐 많은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그 말일 수도 있겠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육아할 때 우리 딸하고 아들한테, 특히 우리 딸한테 지금 공부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얘는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6년 동안은 아주 그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과연 그 시기에 내가 총량이라는 걸 생각해 가지고 공부만 하지 말고 다른 재능도 찾아봐. 사실 다른 재능도 찾아보라고 얘기해서 얘가 찾으면 좋긴 한데,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현재 저는 이런저런 고민들이 있는 건데, 그 고민 안에는 그런 총량이라는 게 있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딸에 대한 그런 교육에 대한 총량, 그런 것도 지금은 고민스러운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발 걷기는 총량이 없다. 맨발 걷기는 내가 죽을 때까지 할 것이다. 그거는 변함없고요. 자, 한 며칠 노고산에 안 왔다고 이렇게 또 노고산을 보니까 또 새롭습니다. 또 좋고, 그리고 눈이 많이 와서 무엇보다 이 노고산에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일 더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 6시까지 제자리 여신과 맨발 걷기를 좀 하고 또 저녁 일정을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해지셨을 것입니다. 내일 하루는 더 건강해지시리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더 건강해지십시오. 고맙습니다.